여러분은 경악스런 계엄령 사태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미국마저 심각한 오판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비상계엄이지만 아직도 본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는 자가 윤석열입니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았고 그저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변명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 이유는 경악스러운 내용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서 왜 벌어졌는지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대부분이 도대체 왜라는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 모든 사태는 극우 유튜브에 빠진 윤석열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극우 언론, 극우 인사들, 극우 유튜버들이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부정선거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부정선거로 인해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다수당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주장인데요. 말 그대로 이런 게 가짜뉴스입니다. 선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 스카이데일리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음모론적 매체입니다. 이런 곳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신념화한 윤석열이라면 당연히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고 결국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기에 지금까지도 뭘 잘못한 건지 모르는 것이죠. 또한 군경이 국회를 완벽히 막지 못해 계엄 시나리오가 실패한 것에 대해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헌정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국회를 장악한 수준이 아니고 국회를 바꿔야 됩니다. 국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당선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불법적으로 당선됐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사람들이 이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국회를 바꿀 수 있고 국회를 바꾸면 헌정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헌정 질서를 바꿀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나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시키는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동안의 그 명분을 극우들이 주장해왔던 거는 쟤네들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원천 무효다. 항상 얘기해왔는데 거기에 부응한 행태로 보신다는 거구나.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된 이번에 그 비상계엄의 타깃인 오히려 선관위라고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선관위 많이 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선관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하고 또 하나는 종북 가짜 뉴스를 퍼부린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김호준 뉴스공장 신고한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거기 출연한 모든 국회의원들 연동시키려고 봤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이 300명이거든요. 300명. 그렇죠. 그 의도, 그러니까 헌정 질서 변화를 가져오면 이 모든 것은 다 정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바보라고 놓고 오면 이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근데 저는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산을 할 줄 아는데 정당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 근데 그 가설에 논리적 허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 가설 자체에 대한 논리적 허점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분들은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는 의식이 아니고 헌법 질서를 변화를 가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보면 혁명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쿠데타라고. 그게 친일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분석하는 건데 걔네들은 지금 야 우리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혁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국의 열사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얘기했다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걸 윤석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젯밤부터 우리 국민의 20%는 그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요. 떠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요? 이미. 많이 받고 저는 평상시에 이제 이분들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걸 점검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보수 유튜버라든지. 유튜버라든가 글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튜버들은 좀 수준이 낮아서 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논리를 만드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나라 몇몇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 사이트를 항상 연동을 시켜놓거든요. 어젯밤에 일제히 다 퍼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논리예요? 그러면 맞나 보네. 일제히 퍼져 있어요. 선관위는 말하지 않죠, 당연히. 선관위는 말 안 하고. 그 시각으로 내가 보면 선관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번 이 친일 쿠데타는 선관위를 우리가 진짜 유심히 봐야 돼. 극우 유튜브 열혈 구독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는데요. 아직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 계엄 사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김민석 의원에 이어 김용남 전 의원은 현실성 있는 2차 계엄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토요일 저녁 7시에 탄핵소추가 좌절된다면 윤석열은 계속 현직 대통령이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면 분명 폭력을 유도하는 작업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실제로 현실화됐으니 2차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또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내란 주동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탄핵이 부결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가능성은 매우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아직 계엄 사태는 상황이 해소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국민의힘은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탄핵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동조 결정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라고 사족을 붙였습니다. 이런 궤변이 또 있을까요? 탄핵 반대 입장을 내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결론은 윤석열과 한 배를 타겠다는 것인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금일 오전 긴급하게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표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경호는 탄핵 반대 입장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군대 들어온다며 표결을 재촉하던 시각, 표결 연기를 이끈 추경호의 이런 행보는 이미 예견된 결과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부디 이번만큼은 올바른 선택을 해주길 바랄 뿐이죠. 앞으로 며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움에 빠뜨린 윤석열과 길을 쓰고 국민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에게 매서운 민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편 사상 초유의 사태에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현직 판사들마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내부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직격을 날렸는데요. 그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을 짓밟으려 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덧붙여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하며 분노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신체, 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은 이어졌는데요.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은 위헌 위법에 무효한 계엄 선포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며 소극적 대응을 한 과거 잘못을 반복하는 오를 범한 것으로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역시 내부망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고 규정하고 법원을 짓밟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개 요청했습니다. 한밤중 비상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린 대통령에게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단호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연 윤석열이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겠지만 결국 마무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달려있죠. 민주주의를 짓밟고 일선 판사들의 분노까지 불러온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의 비호로 인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